네, 이제 유안타 증권의 한상혁 과장님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뜨거웠죠? 예, 뭐 괜찮은 시장이 좀 오늘 얼굴이 좀 이어지고 밝으신 것 같아. 지난번에는 조금 칙칙하셨는데. 좀 편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뭐 지금 1000 돌파했다. 아주 그냥 네. 뭐 파티 분위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면은 좀 뭐 긍정적이었는데 기대했던 연기금에 오늘 또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1% 올렸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그러게요. 주부터. 아무래도 그 또 매도 물량이 지금도 남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아마 지난 3월 달까지 이어졌던 그런 매도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매도세도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면서 연기금에서도 좀 수급적인 부분을 앞으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주말에 합의가 되면서 이제 어제는 SK이노베이션이 좀 강한 모습을 네네네. 보여줬고요. 오늘은 뭐 삼성 SDI까지 해가지고 3사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데요. 뭐 네네. 이게 다시 배터리주 테마가 일어나는 건가요? 저는 앞서 뭐 출연하신 분이 2차전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2차전지 쪽은 어차피 커져나가야 될 시장인 게 분명하고 지금 비즈니스면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친환경 자동차가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환되는 속도가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이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뭐 원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5년, 앞으로 25년, 26년까지 이 전환되는 속도가 가장 빠를 거고요. 그 가장 빠른 가운데서도 아마 주가 흐름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겠죠. 저는 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다들 뭐 잘 아시다시피 양사가 좀 합의를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는 일이 좀 좀 나타났는데 오늘 또 삼성 SDI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퇴근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좀 좋은 뉴스가 좀 연이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 원통형 배터리라는 게 테슬라에서 좀 많이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 좀 적다라는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원통형 배터리를 좀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삼성 SDI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삼성그룹의 총수랑 현대차그룹의 총수가 한 2월경이었나요? 그때 네.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양사 간에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공급사 선정을 발표를 할 때 삼성 SDI는 탈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기대를 했는데 양사 간에 뭐 손잡고 악수하면서 뭐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이런 기대감을 했는데 막상 탈락을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한테는 좀 실망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현대차 쪽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실망감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또 나왔죠. 오늘 미국의 이제 그 언론에 따르면 그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좀 알려져 있는 리비안에 또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예, 삼성 SDI가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T 공대 출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만든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인데 여기에 또 아마존이라든지 또 이제 포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투자를 해놓은 스타트업 회사예요.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상용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뉴스가 좀 나오면서 국내는 현대차, 해외는 리비안
이러면서 좀 고객을 다변화하고 보폭을 좀 삼성 SDI가 보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뉴스가 또 나왔죠.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삼성 SDI가 드디어 미국에도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하고 달리 유럽 공장이 좀 공을 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미국 공장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한 면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국 내 생산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삼성 SDI가 미국 내 진출을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지금 미국 진출을 좀 공식화하는데 조금 일부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삼성 SDI가 이런 부분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잘 안 한다라는 맞습니다. 지적이 많았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외국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삼성 SDI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설비 투자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 전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또 우려는 또 다시 기대감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다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오늘은 또 삼성 SDI까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지금 분위기가 좀 좋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 LG화학하고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런데, 사실 지금 그동안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종에 부담감을 작용을 했던 요인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센티멘탈이 모아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이 거기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또는 이게 그동안 이제 독식을 거의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게 배터리를 내재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렇죠. 가봐야 되는 길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뭐 규모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앞으로 배터리에 투자하겠다는 규모, 폭스바겐이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폭스바겐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조 원을 쓰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7조 5천억, 한 8조 원 가까이 돈을 공장 설비 비용으로만 쓴다는 얘기거든요. 폭스바겐이 글로벌 회사이긴 하지만 이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고, 만약에 공장만 짓는 데에만 75조 원을 쓰는데 공장을 지어 놓고서 그 다음에 수율이 안 나오면, 그렇죠. 네, 수율이 안 나오면,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옥문을 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돈은 돈 들여서 R&D는 썼는데 거기서 수율이 안 나와서 당장 배터리를 못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10년 뒤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라고 하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BMW는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해서 쓰는데, 그 회사들은 그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10년 뒤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기껏 내재화를 하겠다 해서 이런 R&D 비용을 대규모를 썼는데 수율이 안 나와버리면, 그럼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히 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절대 쉬운 길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이제 지난 2달 동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좀 부담되는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점차 해소해 나가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뭐 오르는 거 SK이노베이션, 네. 이거 그냥 그동안 눌렸던 그 뭐 악재가 해소되면서 오르는 일시적 단기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다른 배터리주까지 같이 오르는 걸 보니까 이제까지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아, 배터리전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바뀌는 듯한 시장의 그렇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그 합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한 게 뭐였냐면, SK이노베이션 쪽의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업을 못했대요. 아, 왜냐면 뭔가 완성차 업체들,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우리 배터리를 써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그 완성차 업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LG화학이랑 소송 이거 마무리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하면 영업하는 입장에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소송이 어떻게 그렇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거 만약에 공급하다가 중단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배터리 쪽에서 영업을 좀 하면서 역량을 발휘해야 될 시기에 완전 영업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나오지를 못한 상황이었고, LG화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쓴 자동차들이 화재 사고가 좀 많이 그렇죠. 났어요. 화재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화재 원인이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를 꼽는 이유가 이게 분리막이 조금 불량인 거 아니냐, 좀 품질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리막을 원래는 SK 쪽에서 분리막을 가져다가 쓰다가 SK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SK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산 분리막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터리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LG랑 SK랑 합의를 함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SK의 그 분리막을 좀 더 쓰지 않을까. 그러면서 품질 이슈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좀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소송전을 걸치면서 치고 올라왔던 애들이 있는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점유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국 업체들이 좀 기술력은 우리보다는 좀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업체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K 배터리 힘을 한번 보여줄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업체들 글쎄요, 뭐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보통 SK 이노베이션이 만드는 게 이제 파우치 배터리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까지 각형. 근데 이제 원통형으로 나온다는 네,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LG화학이 지금까지 파우치. 근데 그 하나의 자동차에 일단 파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파우치만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배터리 종류는 다른 종류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EGMP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는 그대로 모양이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한번 각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차종에서는 계속 각형으로 유지를 해야지 바꿔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차종에 무슨 배터리를 넣을 것이냐. 네. 일단 종류가 선택이 되고 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바뀔 수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뭐 각형이냐, 뭐 파우치형이냐, 원통형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각 세 가지 형태의 배터리를 모두 다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각형을 못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각형도 잘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 상황을 놓고 볼 때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파우치형이라든지 원통형이라든지 각자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거지, 삼성 SDI가 각형하고 원통형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파우치형은 못 만드냐? 그거 아니거든요. LG화학이 파우치형이 주력이지만 각형을 못 만드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형이다, 파우치형이다, 원통형이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보니까 이 합의가 되면서
그 2차 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2차 전지주들, 네.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네. 이런 곳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힘이 빠졌단 말이죠.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배터리 완성 셀 업체들이 조금 더 힘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까지 셀 업체들이 조금 더 시장에 주목을 받는 분위기였고, 어제 솔직히 그 소재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르는 조금 한 박자 쉬어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나왔지만, 저는 소재 업체들 역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 그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동일방직이라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를 이제 방직회사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DI 동일의 자회사 중에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전기차용 전용 알루미늄 박을 만듭니다. 이게 뭐 일렉포이라고 하고 하는 뭐 동박이라는 소재가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박, 저는 이제 쉽게 줄여서 알박이라고 하거든요. 알박도 있는데, 알박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쪽에 이제 쓰이는 거고, 그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쪽에 많이 쓰이는데, 양극재 쪽에 쓰이는 알루미늄 박을 동일 알루미늄에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화기업이라는 원래 목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전해액을 만드는 2차전지에서 소재인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완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동화기업이 그랬듯이 DI 동일 역시도 지금 동일 알루미늄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 성장을 보였지만 올해에도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외 쪽의 증설도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2차전지 소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런 회사들 역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소재 업체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잘 모르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사실 그 배터리 2차 전지가 하나의 테마로서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주도주로서의 테마는 소멸이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다시 그 주도주로 이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주도주 소멸은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4월 시장 자체가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한다면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장비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세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은 제가 볼 때는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왔지만, 저는 올해 내내도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저희가 꼭 한 종목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보면서 포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좀 그 탑픽으로 보는 데가 있으세요? 새 업체 다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삼성 SDI를 좀 사고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를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참고만 하세요. 제가 오늘 했기 때문에 삼성 SDI를 뭐 다른 업체들은 다 매수한 좋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재들? 갑자기 이게 간밤에서 하는 굵직굵직 호재들이 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국 시장에 만약에 삼성이 SDI가 진출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디스카운트 받았다 말씀하셨지만 해외 투자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리비안 얘기하셨는데 리비안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요, 스타트업 회사예요. 스타트업. 스타트업 회사고, 아직 이제 갈 길이 먼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도 지금 공장을 좀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MIT라고 하면 세계 석학들이 모여있는 회사, 대학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존이라든지 포드 자동차 쪽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